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예.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8호 동등 이상 용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등, 여기 한번 원문을 좀 보면요. 동등 이상 용역이란 해당 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 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 용역이란 해당 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 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이 동등과 유사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등과 유사의 개념은 건설업종은 없죠. 건설업종은 없고 용역과 물품업종에만 있습니다. 용역과 물품업종에만 있는데,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이 나라장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저 나라장터가 시설, 건설이라는 형과 용역 물품이라는 쌍둥이 동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의 원칙, 처음에 이 나라장터의 시작은 물품업종을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죠.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컴퓨터 뭐 1000대 사는 것보다 다리 하나 놓는 게 금액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나라장터에 보면 전체 2021년도에 185조 정도 계약을 했는데 약 60%가 건설업종입니다. 나머지 40%가 이제 용역과 물품인데, 그래서 건설 적격 심사가 바뀌면 또 용역 물품이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물품은 거의 같아요. 예,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건설이라는 형과 용역물품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동등과 유사는 건설업종에는 없고 용역물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조달청 적격심사를 보면 동등과 유사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써놨지요. 그래서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를 보면 동등 이상 물품이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 동등과 유사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제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등 점수와 유사 점수가 있는데 몇 가지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등과 유사는 유사 점수를 획득하고 싶을 때는 입찰자의 요청에서 되는 게 아니라 공고문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공고문에. 그래서 유사 실적을 인정해 준다, 이런 문구가 있을 때만 유사 실적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사 실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동등과 유사 점수를 놓고 보면 유사 점수가 동등에 비해서 반도 안 될 때가 많죠.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등이 10점이라면 유사는 5점이 안 되는 경우, 뭐 4점이라든가 3점이 될 때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지요. 동등과 유사를 정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입찰 공고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입찰 공고문에 무엇은 동등, 그러면 나머지 무엇은 유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동등과 유사를 입찰 공고에서 정하면은 명확하죠. 그런데 공고에서 못 정할 때는 발주처 재무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고문에 만약에 뭐뭐뭐는 동등이다, 그런데 뭐뭐뭐는 유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에 딱 부합되면은 동등과 유사로 딱 나뉘는데, 애매모호한 거 있죠. 그건 누가 정해요? 발주자 재무관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몇 년 전보다는 동등과 유사가 많이 없어졌고, 이걸 가지고 분쟁을 하는 경우도, 법적 소송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동등과 유사 실적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저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발주처에 먼저 전화해서 이것이 동등이냐 유사이냐라고 확인을 받는 것이 옳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쟁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확하면 꼭 굳이 전화해 볼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화해서 유사입니까? 이 실적이 유사입니까? 동등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실적 점수가 바뀔 수 있고, 실적 점수가 바뀌면 낙찰 확률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9호를 보시면, 추정 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나라장터의 공고문을 보면 여러 개 금액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23종류도 나오죠. 그런데 이 23종류 금액을 나누는 이유는 23개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냥 공무원들이 심심해서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그 기능에 맞게 쓰지 않으면 탈락인데, 추정 가격,
예, 추정 가격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추정 가격과 제일 비슷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게 추정 금액이죠. 이 추정 금액과 추정 가격은 완전히 다른데, 이 추정 가격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저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추정 가격은 적격심사 적용 기준입니다. 적격심사 적용 기준. 그러면 그와 비슷한 추정 금액은 총 공사비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총 공사비. 그러니까 공고문의 추정 금액이 5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추정 가격이 4억 5천이에요. 그러면 5억은 총 공사비에 해당되는 거고, 4억 5천은 여러분들이 적격 심사를 볼 때는 하나의 공고문에 여러 개 금액이 나오고 반드시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추정 가격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뒷편에서 볼 건데, 추정 가격으로 적격 심사를 다 구분을 해놨죠. 예. 그래서 추정 가격은 적격 심사 적용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시금액 볼까요?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고시금액은 그 용역과 물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지요. 그래서 2022년 지금 10월 23일인데요. 예, 지금 기준으로 고시금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2억 1천만 원.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금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하자고 고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이 고시금액이란 용어가 용역과 물품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 그냥 뭐로 바꿔들으면 되냐면 2억 1천만 원으로 바꿔들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금액 미만 이렇게 돼 있으면 2억 1천만 원 미만이구나. 고시금액 이상 2억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중요한 거, 고시금액은 2년에 한 번씩 바뀌지요.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예. 그래서 현재 2022년 10월 23일 기준으로 고시금액은 2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고시금액으로 적격심사가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금액 기준으로 적격심사가 나뉘어요. 그래서 고시금액 미만 편 적격심사가 있고, 고시금액 이상 편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격심사 기준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11호 보시면,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법 제2조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기업이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눠놨죠.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눠놨는데, 기본적으로 중기업이 되면서부터는 입찰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억 미만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1억 미만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우선 입찰 참가 자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 물품에서. 자, 그래서 1억이 넘어가면 이제 중기업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1억,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중기업이냐 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입찰 참여가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중기업 소기업은 어디에서 주는 거냐면 중소기업청에서 주지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의 그 소기업증을 나눠줍니다. 자, 중소기업자 경쟁에 참여 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8조 2항의 중소기업을 요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법 제품 구매 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1억 미만은 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제6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요 중기간 경쟁 제품은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기간 경쟁 제품은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에 해놓은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중기간 경쟁 제품은 직접 생산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직접 생산 증명서, 이것은 smpp.go.kr에서 줍니다. smpp.go.kr. 그리고 이 중기간 경쟁 제품에서 직접 생산 증명서는 smpp.go.kr에 신청해서 거의 다 실사를 나오죠. 실사를 받으면 참가 자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에서 참가 자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생을 요구할 때는 참가 자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입찰 공고에서 입찰 참여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없을 때보다는 줄어들죠. 그리고 청소라든가 소프트웨어도 직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나 소프트웨어도. 자, 이렇게 해서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